제가 6월 22일 한 방송에서 북한은 7월 4일 핵실험을 할 것이다, 6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라고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7월 4일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10차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2006년이나 2009년에도 7월 4일 전후로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7월 4일로 제가 예측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 국가라는 북한 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날로 맞출 것을 제1차 목표로 하고, 두 번째 목표는 만약 그 날짜를 지킬 수가 없다면은 미국의 자존심을 아주 꺾는 그런 날짜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1차 핵실험은 2006년 10월 9일이었으니까 10월 9일 우리 추석 전후로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 우리한테 주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근데 7월 4일 선택은 미국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가 큰 날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내로 북한이 6차 핵실험하는 것은 반드시 한다. 반드시라는 것은 제가 거의 99% 이상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조금은 강조된 용어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핵실험은 연내에 다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미 정상회담에 미국 트럼프에 대한 트럼프 자존심에 대한 직격탄을 날린 거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은 북한의 태도는 이겁니다. 그래? 한국이 대화하는 걸 두고 보라 그랬는데 난 한국하고 대화할 생각 없어. 트럼프 당신하고 대화를 해야 돼. 근데 트럼프가 대화하러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주어진 옵션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그냥 인정을 공식적으로 해주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를 하든지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든지, 아니면은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트럼프의 태도를 보면은 북한에게 선제 타격을 더 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미국 트럼프 턱 밑에다 손가락을 넣고 계속 이렇게 약을 올리는 겁니다. 해봐 한번. 정말 선제 타격할 수 있는지 지금 이 모양새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한 9시 반쯤 북한 평안도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은 KN-17, 우리말로 화성 12형으로 다시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4일 날 사실은 사거리 787km밖에 안 갔지만 고도 2111km의 고도로 날렸습니다. 일본 쪽으로 날린 거죠. 동해 쪽으로 일본 상공을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일본 EEZ, 일본 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건 영토입니다. 그 영토 수십 킬로를 눈앞에 두고 그 안에까지 안 들어가고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근데 오늘 쏘아 올린 것은 930km로서 일본의 비행거리를 930km로 해서 일본의 EEZ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일본 영토를 타격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다가 아직까지 최종적인 건 나오지 않았지만 일본에서의 평가는 980km를 날렸지만 사실은 이 거리를 날려면은 고도 2300km, 사거리 5500km는 날을 수 있는 ICBM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것의 성공적인 발사였다라고 평가한 데 비해서 미국에서는 37분간
980km를 날을 수 있으면 최소한 이 미사일은 고도 2800km에 사거리는 6700km까지 날을 수 있는 미사일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것이 더 숫자적으로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이번 북한 미사일의 기술적인 의미는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전번 5월 14일 걸 발사하고 난 뒤에 북한이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성공적으로 확보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증명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정말 그랬는지 아니면 거의 그것에 가까운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전번 거로 보면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980km를 날린 것은 제가 볼 때는 첫째로 북한으로서는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된 것을 확실히 확보를 확인하는 발사였다고 봅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테스트한, 그리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걸 증명해보는 그런 실험이, 미사일 발사가 아니었나 봅니다. 두 번째로는 더 높은 고도, 더 먼 거리를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테스트한 겁니다. 역시 그것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직까지 저는 성급하게 6700km를 나른다는 것은 북한에서 알래스카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만 미 본토를 때리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ICBM이라고,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거리는 좀 더 짧다. 좀 짧다. 몇 번의 실험을 더 거치지만 일단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고 사거리도 그 다음에 고도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세 번째로는 지난 올해 10차례에 걸쳐서 가장 집중한 것, 특히 2016년 수소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 열정폭탄 실험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가장 그 이후에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한 후에 1년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북한이 초점을 하나에 뒀습니다. SLBM, 잠수함 탄도탄 미사일을 제외하고 일단 육상에서 쏘는 것으로는 무엇에 중점을 뒀느냐 하면은 고체 연료 엔진을 성공적으로 쓸 수 있느냐, 개발은 했지만 이게 믿을 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는 것인데 이번 것을 통해서 고체 연료 엔진 이제 확실히 사용 가능하다. 고체 연료 엔진이 이때까지 북한이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은 고체 연료 엔진을 가지고 작동을 했지만 장거리는 액체 연료를 썼습니다. 고체 연료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은닉성입니다. 은닉성이라는 건 연료를 주입하는 걸 위성에 발견되지 않고 미리 해두고 어디 감춰져 있다가 바로 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료 주입을 밖에 노출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 발각되지 않아도 된다니까 어마어마한 이 은닉성이 있는 거죠. 그게 플러스 북한은 이동성 이 미사일을 지금 KN 화성 12 이런 것들이 KN12, KN17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추적하기 어렵도록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에서 북한이 확신을 얻지 않았나. 오늘 오후 30분에 오후 3시 반에 북한의 중대 방송이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중대 방송에서는 그들이 ICBM의 성공적인 발사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까지 ICBM 성공적인 발사 기술은 안 이르렀지만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 다시 말하면 고체 연료 엔진 재진입,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그리고 ICBM으로 사거리를 연장시킬 수 있을 정도의 고도로 올라가는 미사일,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기술을 다 확보했다는 거죠. 그래서 ICBM 자체는 아니더라도 ICBM으로 가는 것은 2, 3차례의 더 실험만 거치면 사거리, 이제는 연료 실험도 아니고 재진입 기술 실험도 아니고 성공 여부의 실험도 아니고 사거리만 늘리는 실험을 북한은
두세 차례 하고는 본격적인 ICBM에다가 핵탄두를 실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북한 올해 내로 플루토늄 탄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그 플루토늄 탄 성공은 노동미사일에 탑재를 할 것입니다. 노동미사일은 사거리 1000km에서 1300km인데 노동미사일을 북한이 개발할 때 이걸 어떻게 했냐면 사거리를 좀 더 좁히면서 고도를 더 높게 하는 그 기술까지도 동시에 그들은 감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를 올리고 거리를 조절하는 기술을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무수단처럼 3,4,000km를 나르는 것도 사실은 더 고도를 높이고 거리를 좁히면은 오늘과 같이 자극적인 일본 EEZ 배타적 경제수역, 다시 말하면 일본의 영토 내에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게는 지금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과거 1998년 8월 31일 일본 상공을 날라서 1671km의 지점에 떨어진 노동미사일, 첫 노동미사일의 발사 성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거는 엄청난 위협입니다. 일본 영토에다 떨어뜨릴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사거리를 더 연장해서 ICBM으로 성공시킬 수 있다. 사거리를 확장시킬 수 있다. 그러면 알래스카, 하와이, 미국 본토까지 바로 위협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의 성공이라는 건 지금 탄두를 만들어 놨는데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근데 그 거리, 갈 수 있는 거리, 날라다 주는 미사일뿐만 아니라 거기에 탑재할 플루토늄 탄까지 원래 말로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 개발을 확실하기 위해서 6차 핵실험을 원래 반드시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정치적인 의미는 뭐냐? 지금 발사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미국 가서 트럼프에게 북한을 제재와 압박만으로 안 되니까 우리 대화하고 제재를 적당하게 섞어가면서 단계적으로 북한 핵 비핵화를 시도를 해보겠다. 트럼프가 Yes you may, 한번 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문 대통령 얘기를 단칼에 무시하는 행동을, 물론 그때도 정상회담 중에도 너하고는 회담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주 비아냥거렸습니다. 대통령을 아주 우습게 알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 내용도 우습게 알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행동으로 이래도 대화하겠냐? 난 너하고 대화할 생각 없어. 돈보따리나 들고 오면 몰라도 비핵화 나하고 얘기하지 마. 두 번째 의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아니 군사적으로 그렇게 이때까지 뭐 B2나 B-52를 한미국 훈련, 공동훈련 할 때마다 여기 가져오고 핵잠수함 들여오고 항공모함 들여오고 하는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우리한테 한 메시지가 뭐냐?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선제 타격한다면서 한번 해봐라. 한반도에서 남쪽을 여기에 두고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우리한테 선제 타격을 해? 한번 해보시오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쉽게 안 될 거요. 그럼 당신 거짓말쟁이 됩니다. 타격한다는 거 왜 안 합니까? 그걸 보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코너에 몰리는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북한의 핵무장을 정말 못 본 척하고 넘어가고 너들은 핵보유국 아니야 라는 국제 NPT 기준만을 가지고 세계 5개국 유엔 안보리 5개국 의회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어 라는 것만 고집하고 갈 것인지, 비록 북한의 핵무장을 해도, 아니면은 정말 더 이상 못 참겠다. 너희들 하는 짓을 보이 조만간에 ICBM 개발해서 거기에다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어설픈 짓으로 우리 미 본토를 위협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때까지는 참을 수 없으니까 때리겠어. 너 먼저 때리겠어로 나올 것인지 지켜보자는 겁니다. 세 번째 정치적 의미는 김정은이 이렇게 무모한 그러나 아주 냉혈한 그리고 치밀한 계산을 하고 하는 것이지만 정말 김정은은 두려운 거예요. 사실 미국이
자기들에게 선제 타격을 하지 않고 이라크 후세인 참수작전 하든 빈라덴 참수작전 하든 김정은 참수작전을 자기를 목을 치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태영호, 우리 한국으로 온 태영호 공사도 북한의 전 영국 공사로, 영국 대사관의 주 영국 북한 공사로 있던 태영호 공사도 얘기한 것처럼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민이라고 했습니다. 뭐 어디든지 정치를 하는 사람은 국민이 제일 두렵죠. 그런데 왜 독재국가의 전제전능한 독재자가 주민을 두려워할까? 주민들이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그걸 잡아야만 독재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들을 움켜잡기 위해서 김정은 이런 미친 정말 발악입니다. 발악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전지전능한 히틀러 이상의 대단한 파워를 가진 존재다. 전 세계도 떨게 한다. 전 세계도 북한 핵 문제, 북한 미사일 문제만 나오면 꼼짝을 못한다. 그 강심장에 큰소리 빵빵 치는 트럼프까지 꼼짝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북한 주민에게 보여줌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시간이 모든 것이 더 어렵고 점점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론 북한 경제가 지금 옛날보다는 94년 95년보다는 훨씬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실험 한 번 할 때마다 3천억의 돈이 드는데도 이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건 북한 주민들을 설득하기에 가장 좋은 그들을 통제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군사적 수단이보다 정치적인 그들의 심리를 잡는 정치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이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당면한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께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화로 풀어가겠다. 한민족이니까 대화로 풀어가겠다.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통일을 주도해가는 운전사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김정은이 이와 같은 북핵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라는 자동차의 운전서가 된다 해도 우리가 통일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이제 더 이상 몽환적인 이상적인 대화 이것에 너무나 큰 무게를 두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공조를 아무리 강화한다 해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됩니다. 북한 장사정포, 북한 미사일, 북한 핵 한미공조가 어디까지 풀어줄까요? 저는 한미공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마치 결혼한 부부가 한쪽이 병들어 죽는다고 남편이 덩달아 죽는 건 아닙니다. 아내가 죽어도 남편은 사는 겁니다. 아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남편이 부인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한미 동맹은 이혼 없는 결혼이라고 지금 가고 있지만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내 몸의 건강을 챙겨야 되는 건 내 자신이지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닙니다. 눈 똑바로 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금 정말 절실하게 찾아야 될 때입니다. 조금 있다가 북한 시간으로 3시 반일 것 같습니다. 3시 반에 무슨 중대 발표를 하는지 한번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턱 밑에다 손가락을 넣고 계속 이렇게 약을 올리는 겁니다. 해봐 한번. 정말 선제 타격할 수 있는지 지금 이 모양새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한 9시 반쯤 북한 평안도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은 KN-17 우리말로 화성 12형으로 다시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4일 날 사실은 사거리 787km밖에 안 갔지만 고도 2111km의 고도로 날렸습니다. 일본 쪽으로 날린 거죠. 동해 쪽으로 일본 상공을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일본 EEZ, 일본 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건 영토입니다. 그 영토 몇십 킬로를, 수십 킬로를 눈앞에 두고 그 앞에
그 안에까지 안 들어가고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근데 오늘 쏘아 올린 것은 930km로서 일본의 비행거리를 930km로 해서 일본의 EEZ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일본 영토를 타격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다가 아직까지 최종적인 건 나오지 않았지만 일본에서의 평가는 980km를 날렸지만 사실은 이 거리를 날려면은 고도 2300km, 사거리 5500km는 날을 수 있는 ICBM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것의 성공적인 발사였다라고 평가한 데 비해서 미국에서는 37분간 980km를 날을 수 있으면 최소한 이 미사일은 고도 2800km에 사거리는 6700km까지 날을 수 있는 미사일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것이 더 숫자적으로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이번 북한 미사일의 기술적인 의미는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전번 5월 14일 걸 발사하고 난 뒤에 북한이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성공적으로 확보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증명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정말 그랬는지 아니면 거의 그것에 가까운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전문 거로 보면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980km를 날린 것은 제가 볼 때는 첫째로 북한으로서는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제가 6월 22일 한 방송에서 북한은 7월 4일 핵실험을 할 것이다, 6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라고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7월 4일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10차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2006년이나 2009년에도 7월 4일 전후로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7월 4일로 제가 예측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 국가라는 북한 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날로 맞출 것을 제1차 목표로 하고, 두 번째 목표는 만약 그 날짜를 지킬 수가 없다면은 미국의 자존심을 아주 꺾는 그런 날짜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1차 핵실험은 2006년 10월 9일이었으니까 10월 9일 우리 추석 전후로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우리한테 주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근데 7월 4일 선택은 미국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가 큰 날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내로 북한이 6차 핵실험하는 것은 반드시 한다. 반드시라는 것은 제가 거의 99% 이상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조금은 강조된 용어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핵실험은 연내에 다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미 정상회담에 미국 트럼프에 대한 트럼프 자존심에 대한 직격탄을 날린 거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은 북한의 태도는 이겁니다. 그래? 한국이 대화하는 걸 두고 보라 그랬는데 난 한국하고 대화할 생각 없어. 트럼프 당신하고 대화를 해야 돼. 근데 트럼프가 대화하러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주어진 옵션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그냥 인정을 공식적으로 해주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를 하든지 못 본 채하고 그냥 가든지, 아니면은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트럼프의 태도를 보면은 북한에게 선제 타격을 더 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확신을 얻지 않았나. 오늘 오후 3시 반에 북한에 중대 방송이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중대 방송에서는 그들이 ICBM의 성공적인 발사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까지 ICBM 성공적인 발사 기술은 안 이르렀지만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 다시 말하면 고체연료 엔진 재진입,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그리고 ICBM으로 사거리를 연장시킬 수 있을 정도의 고도로 올라가는 미사일,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기술을 다 확보했다는 거죠. 그래서 ICBM 자체는 아니더라도 ICBM으로 가는 것은 2, 3차례의 더 실험만 거치면 사거리, 이제는 연료 실험도 아니고 재진입 기술 실험도 아니고 성공 여부의 실험도 아니고 사거리만 늘리는 실험을 북한은 두세 차례 하고는 본격적인 ICBM에다가 핵탄두를 실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북한 올해 내로 플루토늄 탄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그 플루토늄 탄 성공은 노동미사일에 탑재를 할 것입니다. 노동미사일은 사거리 1000km에서 1300km인데 노동미사일을 북한이 개발할 때 이걸 어떻게 했냐면 사거리를 좀 더 좁히면서 고도를 더 높게 하는 그 기술까지도 동시에 그들은 감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를 올리고 거리를 조절하는 기술을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무수단처럼 3, 4000km를 나르는 것도 사실은 더 고도를 높이고 거리를 좁히면은 오늘과 같이 자극적인 일본 EEZ 배타적 경제 수역, 다시 말하면 일본의 영토 내에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게는 지금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과거 1998년 8월 31일 일본 상공을 날라서 1671km의 지점에 떨어진 노동미사일, 첫 노동미사일의 발사 성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거는 엄청난 위협입니다. 일본 영토에다 떨어뜨릴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사거리를 더 연장해서 ICBM으로 성공시킬 수 있다. 사거리를 확장시킬 수 있다. 그러면 알래스카, 하와이, 미국 본토까지 바로 위협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의 성공이라는 건 지금 탄두를 만들어 놨는데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근데 그 거리, 갈 수 있는 거리, 날라다 주는 미사일뿐만 아니라 거기에 탑재할 플루토늄 탄까지 원래 말로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 개발을 확실하기 위해서 6차 핵실험을 원래 반드시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정치적인 의미는 뭐냐? 지금 발사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미국 가서 트럼프에게 북한을 제재와 압박만으로 안 되니까 우리 대화하고 제재를 적당하게 섞어가면서 단계적으로 북한 핵 비핵화를 시도를 해보겠다. 트럼프가 Yes you may, 한번 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문 대통령 얘기를 단칼에 무시하는 행동을, 물론 그때도 정상회담 중에도 너하고는 회담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주 비아냥거렸습니다. 대통령을 아주 우습게 알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 내용도 우습게 알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행동으로 이래도 대화하겠냐? 난 너하고 대화할 생각 없어. 돈보따리나 들고 오면 몰라도 비핵화나 하고 얘기하지 마. 두 번째 의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아니 군사적으로 그렇게 이때까지 뭐 B2나 B-52를 하면 훈련, 공동훈련 할 때마다 여기 가져오고 핵잠수함 들여오고 항공모함 들여오고 하는데 그런 걸 할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우리한테 하는 메시지가 뭐냐?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선제 타격한다면서 한번 해봐라. 한반도에서 남쪽을 여기에 두고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우리한테 선제 타격을 해? 한번 해보시오.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쉽게 안 될 거요. 그럼 당신 거짓말쟁이 됩니다. 타격한다는 거 왜 안 합니까? 그걸 보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코너에 몰리는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북한의 핵무장을 정말 못 본 채 하고 넘어가고
너들은 핵보유국 아니야 라는 국제 NPT 기준만을 가지고 세계 5개국 유엔 안보리 5개국 위에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어 라는 것만 고집하고 갈 것인지, 비록 북한이 핵무장을 해도, 아니면은 정말 더 이상 못 참겠다, 너희들 하는 짓을 보여 조만간에 ICBM 개발해서 거기에다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어설픈 짓으로 우리 미 본토를 위협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때까지는 참을 수 없으니까 때리겠어, 너 먼저 때리겠어로 나올 것인지 지켜보자는 겁니다. 세 번째 정치적 의미는 김정은이 이렇게 무모한 그러나 아주 냉혈한 그리고 치밀한 계산을 하고 하는 것이지만 정말 김정은은 두려운 거예요. 사실 미국이 자기들에게 선제 타격을 확보된 것을 확실히 확보를 확인하는 발사였다고 봅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테스트한, 그리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걸 증명해보는 그런 실험이 미사일 발사가 아니었나 봅니다. 두 번째로는 더 높은 고도, 더 먼 거리를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테스트한 겁니다. 역시 그것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직까지 저는 성급하게 6,700km를 나른다는 것은 북한에서 알래스카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만 미 본토를 때리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ICBM이라고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거리는 좀 더 짧다. 좀 짧다. 몇 번의 실험을 더 거치지만 일단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고 사거리도 그 다음에 고도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세 번째로는 지난 올해 10차례에 걸쳐서 가장 집중한 것, 특히 2016년 수소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 열정폭탄 실험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가장 그 이후에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한 후에 1년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북한이 초점을 하나에 뒀습니다. SLBM, 잠수함 탄도탄 미사일을 제외하고 일단 육상에서 쏘는 것으로는 무엇에 중점을 뒀느냐 하면은 고체 연료 엔진을 성공적으로 쓸 수 있느냐, 개발은 했지만 이게 믿을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는 것인데, 이번 것을 통해서 고체 연료 엔진 이제 확실히 사용 가능하다. 고체 연료 엔진이 이때까지 북한이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은 고체 연료 엔진을 가지고 작동을 했지만 장거리는 액체 연료를 썼습니다. 고체 연료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은닉성입니다. 은닉성이라는 건 연료를 주입하는 걸 위성에 발견되지 않고 미리 해두고 어디 감춰져 있다가 바로 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료 주입을 밖에 노출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 발각되지 않아도 된다니까 어마어마한 이 은닉성이 있는 거죠. 그게 플러스 북한은 이동성 이 미사일을 지금 KN 화성 12 이런 것들이 KN 12, KN 17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추적하기 어렵도록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에서